자, 297페이지입니다. 공부는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알려고 그러지 말고 오늘 반만 딱 알고 가면 됩니다. 반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297페이지 보면 이제 이번에 지목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제가 아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토지에게도 이름이 있다. 그러면 이 토지의 이름은 국가가 정하는 것이에요. 국가가 정할 때는 기준이 있다 이 말입니다. 기준. 그거는 그 토지가 사용하는 용도가 무엇이냐 그겁니다. 그래서 주된 용도예요. 그죠? 그럼 의의를 가봅시다. 의의 가보면은 토지의 주것입니다. 주된 용도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지목 설정의 원칙인데 그거는 이제 이래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일필일목이죠.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한 개. 주지목 추종의 원칙 일어났죠. 이거는 한 필지에는 지목은 한 개만 해야 됩니다. 한 개만 해야 되는데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간다. 그 다음에 이제 영속성의 원칙이거든. 영속성의 원칙. 이거는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냐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일시적 임시적인 용도 변경은 지목 변경 대상이다 아니다. 자, 그래가 고려놔 놓고 이제 시험에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지목 일어났거든. 올해 28회 시험에는 여기서 시험 문제를 두 문제를 냈어요. 두 문제인데 하나는 지목의 종류를 물었고 하나는 구체적인 내용을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지목의 종류 이렇게가 여러분들 거기서 290합의 3 지목의 구분 이래 나오죠. 예, 제목만 하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쭉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정, 다, 과수원, 목장, 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 용지, 학교 용지,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도로, 철도 용지,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양의자, 수도 용지, 공원, 체육 용지, 유원지, 종교 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이렇게가 28개가 이렇게 쭉 나오는 거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하나 배우러 가는데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처음에 문제를 할 때 지목의 종류가 28개라고 했다. 그럼 제가 일단 적지는 마세요. 전, 답, 됩니다.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입니다. 공원이 있다, 임야가 있다, 염전이 있다, 묘지가 있다 이런 게 나와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수원이 있다, 광천지가 있다, 유원지가 있다, 사적지가 있어요. 양의장이 있어요. 양의장, 주차장이 있어요. 주차장, 잡종지가 있어요. 잡종지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제가 줄였어요. 철도 용지, 수도 용지, 학교 용지, 공장 용지, 체육 용지입니다. 그럼 여기에 창고 용지가 있다, 목장 용지가 있다, 종교 용지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유소 용지 이런. 그럼 올해 시험에는 그냥 보기에 1번에 현행지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목의 종류로만 묶은 것은 일어나는 거라. 그러니까 6개를 써서 예를 들는데 4개를 쓰고 하나는 선로용지라는 게 여기 있답다. 어제 하나는 항만용지 이래서 항만용지라는 말이 있답다. 그걸 갖고 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에 이제 외우기 쉽게 요거는 외자 얘는 2글자, 3글자, 4글자, 5글자 이렇게 됐습니다. 5글자 이렇거든. 그러면 외자는 전답 대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이 자체에서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공부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주유소 됐다 안 됐다? 되죠. 주유소가 주유소 용지지. 됐죠? 자, 이쪽으로 오세요. 종교용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나 사찰이나 이게 종교용지입니다. 됐죠? 자, 목장은 목장용지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창고는 그냥 무슨 용지다? 창고입니다. 그 다음에 체육용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게 있죠. 뭐 잠실 체육관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오케이? 그게 무슨 용지다? 체육. 공장 됐죠? 네. 학교 뭐다?
되지. 그러면 상수도 가는 곳이 수도용지 됐습니다. 철도 가는 곳이 철도용지입니다. 공부할 거 있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요 잡종지는 놔두고 주차장 됐다, 안 됐다? 되지. 양의장은 고기 기르는 곳이 양의장일 거 아니에요.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 그 다음에 유원지는 말 그대로 유원지. 그 다음에 광천지 이러면 생소합니다. 그럼 놔두면 됩니다. 과수원 됐다, 안 됐다? 되지. 과수원 됐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묘지 됐어요, 안 됐어요? 되지. 염전은 소금 만들어내는 곳이 뭐다? 염전. 산은 뭐다? 임야. 공원은 뭐다? 공원. 자, 그런데 유지는 생소해. 국어도 생소해. 그럼 여기서 하천은 강이 뭐다? 하천. 제방은 강둑이 뭐다? 제방. 그럼 도로는 그냥 뭐다? 도로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저는 밭전자를 쓰는 거라. 그냥 밭이라 밭. 이 논답자를 쓰는 거야. 논이라 논. 밭하고 논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뭐고? 돼. 그러면 이제 뭐 외울 게 없어요. 맞죠? 네. 그럼 여기서 딱 나와보면은, 이제 요거를 먼저 합시다. 광천지는, 처음부터 다시 할 겁니다. 광천지는 땅 속에서 솟아나는 것이 광천지라. 그럼 땅 속에서 솟아난다는 게 온수, 약수, 석유류. 그럼 온천의 지목은 뭐다? 광천지. 오케이? 그래서 땅 속에서 솟아나는 곳입니다. 그게 온수, 약수, 석유 등이 용출되는 곳이 무슨지다? 광천지. 그 다음에 국어 유지나 있죠. 유지는 물이 고여있는 곳이 유지라. 물이 고여있는 거예요. 그 물이 고여있다 그러면 호수나 연못이나 댐이나 저수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어는 우리말로 말하면 농수로를 말하는 농수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하천이죠. 하천은 강이거든. 그럼 시골에 가면은 또랑이 닦다 있지. 그 또랑 농수로를 뭐라고 그런다? 국어예요. 맞죠? 네. 이건 이제 됐어요. 그럼 이제 잡종지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이래 하세요. 우리나라 지목은 28개거든. 28개인데 일단 27개를 먼저 만들어가 끼워 맞추지. 끼워 맞춰가 그 27개 속에 속하지 않는 게 있겠죠. 그죠? 그거는 몽땅 묶어서 무슨지다? 잡종지. 그럼 이 잡종지는 그냥 외우는 겁니다. 생각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그냥 외운다 할 때 한번 더. 자, 한번 해봅시다. 쓰레기 처리장, 잡종지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아닙니다. 잡종지는 쓸모없는 땅이겠죠. 빨리 대답하세요. 쓸모없다. 그러면 쓰레기 처리장하고 잡종지하고 대충 연결돼야 안 돼요? 돼. 맞죠? 그럼 비행장 이라는 거다. 비행장 있어 보인다, 없어 보인다? 있어. 그럼 잡종지와 연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비행장은 잡종지. 오케이? 자동차 운전 학원이 있거든. 그것도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외우는 겁니다. 잡종지는. 갑니다. 나머지는 이해만 딱 하면 됩니다. 그 나머지는 이해만 하면 되는데 잡종지의 종류는 그냥 암기를 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리 와보세요.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지목이죠. 그럼 요리로 보세요. 지목은 이 네 개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일필, 일목입니다. 하나 필지마다 지목은 몇 개? 한 개. 그러면 한 필지에 지목이 여러 개가 있다면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가야 돼. 이게 주지목 추종의 원칙. 자, 그럼 여기서 독립성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딱 하고 정리를 해봅니다. 이해를 할 때 요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요렇게 나왔어요. 하이라이트 글자는 안에입니다. 우리가 안과 박 할 때 안에입니다. 안에. 자, 여기가 서울대학교라고 칩시다. 그럼 서울대학교 있죠? 이거는 두말할 필요 없이 그냥 지목은 학교용지입니다. 학교는 전부 다 학교용지. 이해했죠? 자, 그런데 글자를 잘 보세요. 서울대학교 안에 관악산이 있어요. 그럼 이는 지목이 임야라고 일단 해봅시다. 됐죠? 서울대학교 안에 버스가 다닙니다. 그럼 이건 도로라고 일단 해봅시다. 서울대학교 안에 기숙사가 있어요. 지목을 대라고 해봅시다. 서울대학교 안에 대운동장이 있어요. 그럼 체육용지라고 해봅시다. 됐죠? 그럼 보세요. 한 필지 안에 지목이 이렇게 여러 개가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이때는 한 개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장 주가 되는 지목을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따라.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학교도 학교 아니다? 학교. 그럼 답은 학교 안에 일하면 전부 다 무슨 일이다? 학교. 공장 안에 일하면 전부 다 뭐다? 공장용지. 이해했어요? 네.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기숙사가 학교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숙사가 학교 밖에 있을 수도 있답다. 있지. 이 독립이다, 독립 아니다? 독립. 그럼 지목은 뭐다? 대. 그럼 학교 안에 창고가 있죠.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럼 이거는 창고용지다, 학교용지다, 학교용.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요게 딱 돼. 그러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이 뭐냐 이러면은 지목이 되기 위해서는 독립성을 갖춰야 지목이 됩니다. 독립성이 없으면 지목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자, 근데 중요한 겁니다. 독립성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데 독립성이 없어도 독자적인 지목이 되는 세계가 있어. 오케이? 그게 이제 과수원이에요. 목장이에요. 목장용지입니다. 묘지입니다. 그럼 한번 해봅시다. 이게 과수원입니다. 그러면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을 수 있답다. 있지. 그럼 이건 아까식으로 하면 대다, 과수원용지다, 과수원. 그러나 이거는 독자적인 뭐다? 대. 그러면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이 있을 수 있답다. 있지. 독립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니죠. 그러면 이거는 아까식으로 하면 지목이 뭐다? 목장용지. 지금은 뭐다? 대.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가 있을 수 있거든. 아까식으로 하면 지목은 뭐다? 묘지. 그러나 이거는 묘지다, 대다, 대. 그러면 결론은 이 세 가지만 딱 외우면 된다. 답은 정답입니다.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목장용지다, 대다, 대.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은 과수원용지다, 대다, 대.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묘지다, 대다, 대. 그래서 요 세 개가 예외예요. 요 세 개가 그래서 시험에 항상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 예외만 딱.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공장 안에 이러면 전부 다 뭐다? 공장. 그럼 하나만 예를 들어 봅시다. 옛날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속리산, 법주사, 경내에 보물, 쌍사자, 석등의 지목이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보물이니까 문화재죠. 그럼 이게 사적지냐 종교용지냐 이 말입니다. 답은 뭐죠? 속리산, 법주사, 경내죠. 어디 안에 있다? 법주사. 그럼 법주사 안에 있는 문화재는 사적지다, 종교용지다, 종교용지지. 제가 좀 전에 절 안에 있으면 전부 다 무슨 문제다? 종교용지지.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요 세 개만 딱 외우면 돼야 안 돼요?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1위로서. 지목은 있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학교용지다 이런 거 공부 안 해도 그냥 학교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목을 이래 읽다가 다만자가 딱 나와요. 다만자가 딱 나왔다는 말은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답이 같아진다, 달라진다, 달라. 그럼 앞에 거는 이해를 해야 돼요. 뒤에 거는 그냥 외워버려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요거는 다만자가 나오면 여기다 동그라미 딱 치고 요 뒤에 거는 그냥 본인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잡종지입니다. 제가 좀 전에 그랬죠. 과수원이다, 철도용지다, 수도용지다, 학교용지다, 공장용지다, 창고용지다, 과수원이라면 대충은 그려져. 근데 잡종지 이러면 이게 갈피를 잘 못 그러니까 잡종지는 그냥 다 외워버리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이해했어요? 자, 그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기본서를 20번만 읽으면 되거든. 그런데 제가 작년에 28회 공부할 때 기본서를 20번 읽으면 됩니다. 이러니까 전부 다 너무 상심해 하더라고. 그래서 반을 깎아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10번만 읽으면 됩니다. 10번만.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입니다. 오케이? 네. 나중에 보면은 시험에 임박하다 보면은 불안하거든. 그럼 이 책도 좀 보고 저 책도 좀 보고 저 책도 좀 보고 이랍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한 것만 갖고 한 것만 딱 갖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 그대로 가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00점 과목이다 이러면은 오케이? 자, 공무원 시험에 90점을 받아야 된다. 95점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은 이 책, 저 책을 좀 봐야 돼. 그럼 우리는 60점만 받으면 돼야 안 돼요? 되거든. 60점만 받으면 되니까 한 것만 갖고 가는 겁니다. 오케이? 네. 요 책은 제가 만든 것이거든. 제가 15년째 책을 만들고 있거든. 예쁘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한 것만 믿고 고 하면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래서 책을 꼭 10번만 읽으세요. 자, 다시 해봅시다. 남자들이 태어나서 삼국지를 10번을 읽어야 된다고 해요. 그럼 다 처음 읽었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두 번째 읽었어. 모릅니다. 세 번째 읽었어. 모릅니다. 네 번째 읽었어. 모릅니다. 다섯 번째 읽으니까 이거 어디서 본 것 같기는 하다 이래 되지. 여섯 번째 읽으니까 아 이거 본 거다 이래 돼. 일곱 번째 이러니까 본 것 맞네. 아 다음에는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래 되는 거야. 이게 8번, 9번, 10번 딱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는 공시법은 절차법이거든. 절차는 말 그대로 순서와 절차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 절차대로만 딱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꼭 10번만 읽으세요. 됐죠? 그러면 이 지목은 꼭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하나씩 보러 가겠어요. 자, 전을 가봅시다. 전은 여러분들 298페이지입니다. 전은 밭이에요. 밭이죠. 그럼 옆으로 갑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고가리만 딱 줄 것을. 원예 작물을 일할 때 갈로 안에 거를 잡아서 과수류는 제외 찾았습니까? 제외에다가 동그라미 쳤어요. 그럼 올해 시험의 정답이 이거였어요. 이거였다는 말은 제외를 포함 이랬었는 게라. 그게 올해 시험이었어요. 정답에 제외를 뭐라고 썼다? 포함 이렇게 됐었다.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옵니다. 답입니다.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고가리 딱 줄 것을. 그 다음에 이제 3번입니다. 3번에 사과, 밤, 호두, 귤나무 등 죽었습니다. 과수류. 그럼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열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러면은 전이다, 답이다, 과수원이거든. 이 세 개는 작물을 재배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논이 작물을 재배하지. 밭도 작물을 재배하지. 맞죠? 과수원도 작물을 재배하지. 그럼 결론입니다. 과수류가 있고 농작물이 있다 있지. 그럼 구별이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과수류를 재배하면 먹고 과수원이지. 맞아요? 네. 그럼 농작물은 이 두 개예요. 답 됐죠? 그럼 여기서 농과 밭의 차이가 뭐냐? 이러면 됩니다. 그거는 한 개만 딱 기억하면 됩니다. 물입니다. 그래서 물을 직접 이용해서 농작물을 재배하면 뭐다? 답.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않고 농작물을 재배하면 뭐다? 저. 그럼 시험에 물을 직접 이용하여, 물을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여 이 말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는.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네. 요거는 과수원은 과수류입니다. 이는 농작물입니다.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갈이 됐죠? 자, 그럼 3번에 다시 갔어요. 3번에 사과, 배밤, 호다, 귤나무 등을 가진 집단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 부속을 부지는 과수원은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조개용근 중물의 부지는 뭘 한다? 네. 아까 요리로세요. 요 세 개 보세요. 요 세 개 안에 사람 사는 집은 독자적이 뭐라고 그랬다? 네. 됐어요. 그 다음에 2번으로 내려옵니다. 자, 4번에 목장용지 갑니다. 여러분들, 목장용지 공부할 거 없어요. 그냥 가축 기르는 곳이 목장용지다, 목장이 아니라 목장. 근데 두째 줄 끝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조개용근 중물의 부지는 뭘 한다? 네. 맞아요. 네, 됐어.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임야입니다. 여러분들 임야인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됩니다. 그 여러분들 보세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섭지, 황무지 등의 토지는 이랬죠. 그럼 올해 시험에는 섭지를 시험 문제를 냈어요. 냈는데 잠깐만 이리로 와봐요.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이러면은 자 적어 놓고 해봅시다. 수림지가 있다. 중림지가 있다. 암석지가 있다 이 말이거든. 자갈 땅이 있다. 모래 땅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섭지, 황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할 때 이래야 되겠죠. 임야죠. 임야라는 것은 숲이 우거진 산을 말하지. 맞죠? 그러면 수림지니까 연결이 됐다 안 됐다? 되지. 중림지는 대나무 밭이에요. 그래도 임야예요. 그러면 암석지는 바위죠. 그죠? 그래도 물어본다. 임야. 대충은 됐다고 치자. 근데 이 밑으로 한번 내려보세요. 섭지와 황무지죠. 황무지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있다 없다? 없어. 아무것도 없어도 뭐고 지목이 뭐고 임야. 맞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는 국가가 황무지는 임야라고 정해놨죠. 맞지? 네. 자기 생각 개입시키면 된다, 된다? 아니, 국가가 이거는 뭐다? 이러면 아, 그러는갑다? 이라고 넘어가야 돼요. 사법을 공부할 때는 민법이거든. 사법을 공부할 때는 개인 사생활을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개입이 돼야 안 돼요? 돼. 우리는 사법이 아니고 공법이라. 공법은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뭐다? 이러면 국가가 이걸 노란색이다? 이러면 그냥 노란색인 거예요. 맞죠? 그 토 달면 공부 힘들어집니다.
공법을 공부할 때는 자기 생각을 개입시키면 공부가 힘들어져요. 그냥 황무지도 임야라고 하는구나. 그래가 통과시키면 됩니다. 자, 익숙을 시킵시다. 시작. 서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석지, 황무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오세요. 6번으로 가세요. 광천지입니다. 보세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 등의 용출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때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는 광천지란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온수, 약수, 석유 일정한 장소로 운송에다가 줄을 꺼세요. 송수관, 송유관 및 저장용의 부지는 제외 있죠. 제외 옆에다가 잡종지라고 쓰세요. 잡종지입니다. 그러면 잠깐만 요리를 해볼까요? 광천지가 있고 잡종지가 있고 주유소 용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래 봅시다. 광천지는 제가 아까 이래놨죠. 땅 속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곳은 무슨지? 광천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운반하는 곳이 있거든. 운반하는 거. 운반하는 곳은 무슨지? 잡종지. 아니, 다시 땅 속에 석유관이 갈 수 있지. 맞다 없다? 있지. 그럼 그런 지목은 무슨지다? 잡종지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네. 그런데 석유를 판매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건 무슨 용지다? 주유소.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다시 온수, 약수할 때 여러분들 온천 있죠? 온천의 지목은 무슨지다? 광천지. 그럼 여기서 시험에 온천은 시험에 나오더라도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럼 석유를 갖고 합시다. 석유류가 용출되는 곳은 무슨지? 광천지. 운반하는 곳은 무슨지? 잡종지. 판매하는 곳은 무슨지? 주유소 용지. 됐다 안 됐다?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염전이죠. 염전일 때 두째 줄에 봅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천일제염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력으로 바닷물을 끓여들여 소금을 제조하는 공장실물 된 제외 있죠. 제외 옆에다가 공장용지, 공장용지 되죠. 그러면 답은 이겁니다. 염전은 여러분들 소금 만들어내는 곳이 염전이죠. 답은 천일제염만 염전이라 염전. 그러면 공장에서 소금 만들어내는 것은 공장용지지 염전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대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곳이 뭐다? 대. 그래서 주거, 사무실, 극장, 박물관 이런 거는 지목이 뭐다? 대. 그러면 공장용지 말할 게 없어요. 그럼 공장 안에 일하면 전부 다 무슨 용지다? 공장용. 그러면 학교용지 말할 게 없어요. 학교 안에 일하면 전부 다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11번에 주차장으로 가봅시다. 자동차 등의 주차에 필요한 동력을 갖춘 부지와 주차 전용 건축물 및 이에 접속된 부속 건축물을 주차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노상 주차장 자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자른다는 게 이거 나누세요. 이렇게 나누세요. 이렇게 나누세요. 그럼 노상 주차장 위에다가 도로라고 써요. 도로.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 자르세요. 잘라가지고 위에다가 주지목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에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거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찾았습니까? 자, 옆에다가 주차장이라고 썼어요. 주차장. 그 다음에 옆에 합니다. 자동차 등의 판매 목적에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은 제외한다. 찾았습니까? 밑에다가 잡종지라고 썼어요. 잡종지. 그러면 잠깐만 봐요.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노상 주차장입니다. 그 다음에 부설 주차장입니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일단 요리해 보세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부설 주차장. 시작.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글자가 같다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지목에 주차장이라는 지목이 있거든. 그러면 주차장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다 주차장이냐 아니냐 이 소리거든.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노상 주차장은 길거리 가면 흰 선 끊어놓고 돈 받는 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건 도로입니다. 도로. 오케이? 네. 부설 주차장이죠. 부죠. 부는 주다 종이다 종. 우리가 서울대학교 부속 초등학교 나오잖아요. 주다 종이다 종. 종이니까 뭐를 따라간다? 주지목. 그럼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여기가 가든이에요. 그럼 가든의 지목은 뭡니까? 대. 여기에 주차장이 딸려 있지. 이게 부설 주차장이에요. 그럼 이거는 독자적인 주차장이다. 대다. 대. 가든의 지목이 뭐다? 대.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은 전부 다 됩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합니다. 그럼 이 가든의 장사가 너무 잘 돼. 오케이? 그러니까 주차 공간이 부족해. 그럼 옆에 공터를 사들여서 주차장으로 만들 수 있다. 요걸 읽을 때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 이거는 지목이 뭐다? 주차장. 오케이? 요거는 지목이 뭐다? 주차장. 요거는 시작 주지목. 그럼 요거는 뭐다? 요거는 뭐다? 도로. 그래 딱 공부하면 됩니다. 통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있죠. 자동차장의 판매 목적으로 설치된 물류장, 야외 전시장의 지목은 뭐다? 잡종지. 그건 잡종지입니다. 한 장 넘기세요. 여러분들 주유소 용지입니다. 말할 게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말 들어서 주유소, 그냥 주유소는 무슨 용지다? 주유소. 그럼 셋째 줄에 해봅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만 자동차 선박 또는 기차 또는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일어나죠. 그러면 공장 안에 급유 시설은 공장 용지다, 주유소 용지다, 공장 용지, 공장 용지입니다. 그럼 13번으로 갑니다. 창고 용지 말할 게 없습니다. 도로도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도로의 첫째 줄에 보세요. 다음 강목의 토지는 도로란다. 다만 동그라미 치죠. 아파트, 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있죠. 그러니까 가장 쉽게 아파트 안에 통로, 도로입니까? 대입니까? 대.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지목은 뭐다? 대. 공장 안에 도로가 있죠. 그럼 도로다, 공장 용지다, 공장 용지. 찝찝 하나 다시 보세요. 제가 아까 지목을 설명할 때 안에와, 그러니까 독립이냐 아니냐는 것만 갖고 가면 돼. 독립이냐 아니냐. 그럼 봅시다. 아파트 안에 도로는 도로입니까? 대입니까? 대. 공장 안에, 키 항상 안에니까 독립이다, 독립 아니다? 아니지. 그럼 전부 다 주지목을 따라가야 된다, 안 따라간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공장 안에 이러면 전부 다 공장 용지라니까. 학교 안에 이러면 전부 다 뭐다? 학교 용지라니까. 맞다. 맞아. 통과. 됐어. 그 다음에 창고 용지 말할 게 없어요. 철도 용지입니다. 말할 게 없어요. 제방은 뚝입니다. 말할 게 없어요. 하천이죠. 자, 그 다음에 18번에 국어 찾았습니까? 자, 국어를 봅니다. 용수 또는 배수로 일정한 형태를 갖춘, 죽었습니다. 인공적인 수로. 여기서 키는 인공적인 수로입니다. 옆에다가 농수로. 됐습니다. 농수로입니다. 뚝 및 그 부속신의 부지와 자르세요.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죽었습니다. 소규모 수로 부지. 그럼 제 손을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정합니다. 하천은 강이 하천입니다. 국어는 또랑이 국어입니다. 감 잡았어요? 네. 그러면 17번에 하천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 맞아요? 네. 국어의 두째 줄을 읽겠습니다. 18번 국어의 두째 줄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부지. 그러면 하천하고 국어의 차이는 소규모가 들어가면 뭐다? 국어. 안 들어가면 뭐다? 하천. 인공적인 수로는 들어가면 뭐다? 국어. 그래 딱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9번에 유지는, 키는, 요것만 줄 것이요. 물이 고이거나.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는 곳이 유지다. 그러면 하천은 물이 고여 있다, 흐른다, 흐르지. 그 다음에 20번에 양어장입니다. 첫째 줄에 육상만 줄 것이요. 육상입니다. 그럼 제 손을 볼까요? 보세요. 고기를 기르는 곳이 양어장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가두리 양식할 수 있다, 있지. 그럼 지목은 뭐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거는 토지 이단이다? 아니. 그건 지목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호수나 연못이나 댐 안에서 가두리 양식할 수 있다, 있지. 그럼 지목은 뭐다? 다시 호수 안에 있잖아. 호수 안에, 댐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호수나 댐은 지목은 뭐다? 유지지, 유지. 맞아요. 그럼 호수 안에서 고기 기르면 양어장이다, 유지다? 유지라니까. 독립성. 지목을 할 때 가자. 시작. 독립성. 독립성을 갖춰야 되는 게야. 댐 안에서 고기 기르면 댐의 지목이 뭡니까? 유지. 그러면 댐 안에서 고기 기르면 양어장이다, 유지다? 유지. 이해했죠? 네. 그러니까 요 글자를 딱 가지고 가면 된다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네. 그래서 요 글자를 딱 가지고 갔어요. 통과. 괜찮습니다. 지금 이제 이거는 나중에 가면 너무 싱겁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수도용지 됐어요. 공원도 됐어요. 채용용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셋째 줄이 뭡니다?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이죠.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말은 독립성이 있다 없다? 없다. 독립성이 없으니까 독자적인 지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주지목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오케이? 시험에 안 냅니다. 다시 합니다.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 골프엠사, 실내수욕장, 체육도장 자르세요. 왼쪽에다가 주지목. 그래 시험에 안 냅니다. 낼 수가 없는 문구입니다. 근데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자르세요. 밑에다가 하천. 여러분들 유수를 이용했죠. 맞죠? 네. 그럼 이거는 하천이다, 체육용지다, 하천입니다. 그 다음에 산림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한다 나왔죠? 밑에다가 제외 밑에다가 잡종지. 산림 안에 야영장 있잖아요. 야영장의 지목은 자 시작 잡종지. 잡종입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입니다. 유원지. 자, 첫째 줄에 봅니다.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르세요. 위에다가 놀이기구라고 썼어요. 놀이기구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옆에 거는 안 읽어도 돼요. 그 대신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제 손을 보세요. 수영장 있죠, 수영장. 그럼 수영장의 지목은 체육용지입니다. 다른 말로 해봅시다. 다른 말로 해봅시다. 이 건물 1층에 수영장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지. 그럼 그런 지목이 뭡니까? 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수영장이라. 그러면 시작. 부정은다 체육용지. 맞지? 네. 그런데 정답입니다. 일반 공중의 위락, 휴양 등에서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 수영장이라면 체육용지다, 유원지다, 유원지. 그러면 다른 말 해봅시다. 제 말은 놀이기구가 있으면 체육용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유원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에버랜드에 가면 캐리비안 베이 있다 없다? 있지. 그 수영장이죠. 놀이기구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건 수영장, 체육용지다, 유원지다, 유원지가 된다. 그러니까 제 말은 첫째 줄에 일반 공중의 위랑, 휴양 등의 시설을 종합적으로 갖춘이라는 말을 써야 된다, 안 써야 된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딱 들어가면 뒷글자 볼 필요 없이 시작, 유원지 이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기세요. 하나 넘깁니다. 여러분들 종교용지는 교회나 사찰이나 향교 있죠. 서당 있죠. 우리 볼 때 사당 있죠. 그런 게 무슨 용지다? 종교용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적지입니다. 자, 두째 줄에 갑니다. 첫째 줄 끝에 갑니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학교 용지, 공원, 종교용 등 다른 지문을 틀리는 유적, 고적 기능을 보호하기 토지는 제외한다. 이런 거죠. 사적지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 사적지거든. 그 제가 아까 그랬죠. 속리산 법주사 안에 보물이 있어. 그럼 그건 사적지다, 종교용지다, 종교. 다시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안에 명륜당이 있어. 지목은 무슨 용지다? 학교용지. 이제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학교 안에 있으면 전부 다 학교용지라니까.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에 27번입니다. 묘지입니다. 묘지. 셋째 줄에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뭘 한다? 네. 자, 여기로 다시 오세요. 요 세 개를 꼭 기억하세요. 과수원 안에 사람 사는 집, 목장 안에 사람 사는 집, 묘지 안에 관리사무소는 독자적인 뭐다? 대. 양입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의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여러분들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첫째 줄에 가봅시다. 다음 강목의 토지는 잡종지로 한다. 다만 동그라미 치세요. 자, 줄 것입니다. 원상회복 조건으로 그걸 줄 것이에요. 돌을 캐내고 흙을 파내는 거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런 거죠. 옆에다가 임야라고 써요. 임야라고 써요. 임야입니다. 그럼 이제 1번으로 갑니다. 갈대밭, 실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있어요? 있죠? 자, 다시 합시다. 첫째 줄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고. 맞아요? 네. 동그라미 1번은 시작. 돌 캐내고 흙 파내고.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시. 제 손을 보세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아까지는 연습해봅시다. 답하지 마세요. 부설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그자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시 해보세요. 돌을 캐내는 곳.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그자 같아 다르다? 다르다 이 말이지. 그거를 지금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줄에는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면 지목은 뭐다? 임야. 그냥 돌 캐내면 뭐다? 잡종지. 이 말이지. 그럼 요리로 오세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여기에 산이죠. 산인데 이게 이제 돌산이라 돌산. 그럴 때 채석장 있죠. 돌 캐낼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이 잡종지예요. 그런데 원상회복 조건이라는 말은 돌 캐내고 난 다음에 원상회복 조건이니까 흙을 다시 메꾼다 안 메꾼다? 메꾸지. 그 원상으로 산으로 됐다 안 됐다? 됐지. 그럼 지목은 뭐다? 임야. 임자. 다시 합니다. 국어 시간입니다. 이 연습을 잘해야 됩니다. 한번 연습합니다. 부설주차장.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그자가 다 다릅니다.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원상회복 조건으로 돌 캐내고 흙 파내는 곳. 그자가 다 다르다. 그런 거를 자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렇게 잘해야 돼요. 통과. 됐어.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줄 것이에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제 손을 잠깐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요. 우리나라의 지목은 28개라고 그랬는데 일단 27개를 먼저 만들어. 그래 끼워 맞추고 그 27개 속에 안 속하는 것은 몽땅 묶어서 무슨 일 한다? 잡초지. 그럼 이제 답을 먼저 내놓고 공부를 해보겠어요. 기초문제입니다.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의 지목은 뭐냐? 이게 기초문제입니다. 뭐다? 좋다. 괜찮습니다. 제 손을 보세요. 여러분들 너무 착해서 그래요. 착해서. 그 말은 제가 그랬죠. 지금까지 수업할 때 콩나물이라는 말 나온 적이 있다 없다? 그건 잡종지지. 안 들어본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잡종지라니까. 그래서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 됐죠? 네. 그럼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소방관계 법규에 의한 위험물 이동 탱크의 지목이 뭐냐? 이것도 기초문제입니다. 답은 뭐다? 잡종지입니다. 그래서 안 들어본 글자가 나오면 전부 다 잡종지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 시험장에 갔는데 안 들어본 글자가 나왔다. 그러면 공시법 이놈의 자식 콩나물을 재배하는 곳은 설명 안 해주고 이러면 안 되고 그냥 잡종지 이래서 뿌리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통과. 자, 그 다음 그 밑에 4번으로 내려옵니다. 지목의 표기 방법입니다. 1번을 보세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줄 것이에요. 지목을 죽었습니다. 명칭 그대로 등록한다. 따라서 잡종지면 잡종지로 표기한다. 도면 줄 것이에요. 등록할 때는 부호에다가 줄 것이에요. 됐죠? 그러면 첫째 줄에 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시작 명칭 그대로. 맞지? 시작. 이 둘째 줄에 도면에는 시작 부호. 줄 건 것만 딱 보면 되라. 다시 한번 합시다.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시작 명칭 그대로. 도면은 뭐다? 부호. 그래가 2번에 갑니다. 도면의 지목을 표기할 때 두 문자가 적어낸 24개이지만 자르세요. 차 문자가 적용되는 것은 4개죠. 주차장의 차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공장용지 장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하천의 천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유원지 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럼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니 아주 쉬운 거예요. 그 요리를 와보세요. 요거는 이제 요리해 봅시다. 자 보세요. 제가 아까 이랬죠. 하나의 토지가 있어. 그럼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답다. 있지. 요 토지에 도면이 있답다. 있지. 이 토지에 경계점 자배등록부가 있을 수 있답다.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의 시작 대장과 도면이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이게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학교도 토지다 토지 아니다? 토지. 그럼 토지대장이 있답다? 있지. 그럼 토지대장에 학교 용지 요래 쓴다 이 말입니다. 요걸 글자 그대로 썼다. 이게 명칭 그대로 썼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그럼 정리합니다. 우리나라의 이름은 뭡니까? 우리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아니에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 여기에 이 지역의 이름이 뭡니까? 서울시입니까? 서울특별시입니까? 지금부터 정리를 합니다. 법에는 정식 글자를 써야 됩니다. 서울시 이랬으면 안 됩니다. 서울특별시 이랬어야 돼요. 전북 이랬으면 안 됩니다. 전라북도 이랬어야 돼요. 법을 공부할 때는. 이해했어요? 네. 요게 정식 글자예요. 그러면 학교용지라는 요게 정식 글자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명칭 그대로 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런데 이 서울대학교의 도면에 쓸 때는 요렇게만 쓴다 이 말. 그러면 학이라고 썼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한다? 학교 용지. 이걸 부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리로 와보세요. 여기에 이제 두 문자가 있고 차 문자가 있거든. 두 문자는 머리 두 자죠. 머리 두 자라는 게 첫째 글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와보세요. 요게 뭡니까? 하. 요게 뭐다? 하. 그럼 철도 용지면 뭐다? 철. 수도 용지면 뭐다? 수. 이해했어요? 네. 그럼 요거는 뭐죠? 시작. 명칭 그대로. 요거는 뭐다? 부호. 그래서 첫째 글자가 무슨 자? 두 문자. 두 문자. 우리나라 지목이 28개인데 28개 중에 24개는 첫째 글자를 쓰는 거라. 그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어.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차 문자죠. 차남. 그럼 차남할 때 이거는 자 글자를 해봅시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장 용지가 있습니다. 하천이 있습니다. 유원지가 있습니다. 자 그럼 글자 해봅시다. 그러면 아까 저 식으로 공부하면은 대장에는 뭐라고 써야 된다? 주차장. 도면에는 뭐라고 써야 된다? 주. 그러나 이 네 개는 이 글자를 쓴다. 첫째 글자다, 둘째 글자다, 둘째 글자. 이게 차문자래. 그러면 이제 안에 너무너무 쉬워요. 보세요. 우리나라 지목에 주유소 용지가 있다, 있지. 그러면 주유소 용지에서 주자를 썼다, 안 썼다? 그럼 또 주자를 쓰면 중복이 되지. 그래서 뭐로 쓴다? 차. 우리나라 지목에 아까 공원이라는 지목이 있다 없다? 있지. 그 공자를 썼지. 그럼 또 공자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로 쓴다? 장. 아까 물이 고이는 곳은 무엇이다? 유지. 그래서 유자를 썼지. 맞아. 그럼 또 유자를 쓰면 안 되지. 그래서 뭐로 쓴다? 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천이죠. 옛날에 이런 지목을 만드는 옛날이거든. 옛날은 전부 다 한자 시대라. 한자 시대니까 그냥 이렇게 네 천자를 써버리면 알아듣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쓴다? 천. 이해했어요? 네. 자, 시작. 주차장, 공장, 용지, 하천, 유원지. 읽어 시작. 자, 장, 천원. 항상 공부할 때 정식 글자를 다 외우세요. 오케이. 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잖아요. 앞 글자 머리 있다고 하는 이런 거를 갖고 공부를 많이 했어. 요즘엔 그런 시대 아닙니다. 앞 글자 머리 있다고 외우는 거면 시험장에 가면 문제 못 맞춥니다. 그건 외정시대 때는 그렇게 했어요. 오케이. 지금은 그런 거 쓰지 말고 정식 글자로 외우세요. 항상 공부는. 오케이. 네. 자, 그럼 해결했어요. 자, 그럼 이리 와보세요. 자, 힘들죠, 그죠? 고생이 많습니다. 자, 제 말 들어보세요. 이걸 만약에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 도면이 이리 나오거든. 그럼 여기다가 주, 다시 합시다. 5, 6, 7입니다. 주, 0, 6 이렇게 했어요. 그럼 출제인이 시험 문제 낼 때 다음 도면을 보고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을 이라거든. 그러면 5번지의 지목은 주유소 용지다. 오더와이다. 5. 5번지의 지목은 주차장이다. X. 주차장이면 뭐라고 써야 된다? 차. 그러면 6번지의 지목은 공원이다. O. 공장용지다. X. 7번의 지목은 유지다. O. 유원지다. X. 그럼 시험 문제 한 문제 맞췄다, 맞췄다? 맞췄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맞죠? 네. 요래 공부하시면 됩니다. 잘했습니다. 오늘 공부는 있잖아요. 여기까지만 공부를 하도록 합니다.